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저희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집도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 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럴 때 나는 우광일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하고 미리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마누라와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에 대한 분쟁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 사이에 일어나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부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은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익이만 하면 다 공평하게 받을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부모한테 잘한 자식도 있고 못한 자식도 있는데,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잘한 자식한테는 좀 더 주는 게 맞고 또 못한 자식한테는 조금 덜 주는 게 맞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의 부양에 대한 기여가 있는 자식이나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가 있는 자식들한테는 상속을 좀 더 많이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식한테는 조금 덜 해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공평, 즉 평등은 맞는데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돼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최근 유류분 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여분 조문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기여분 조문을 참조해서 그걸 반영을 하는데, 유류분 계산할 때는 기여분 조문을 참조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용하는 걸로 바꿔라, 이렇게 헌법 불합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에서도 상대적 평등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평등은 평등인데 상대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도 평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 너무 차별을 하게 되면 소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자식을 적당히 챙겨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들과 관련한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특히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잖아요. 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도 어차피 내가 낳은 내 자식 아닙니까? 웃자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속소송을 많이 진행해 봤지만 이 소송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 소모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물었는데 더 아픈 자식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안 하는 게 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덜 아픈 아이가 불만을 갖고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도록 적당히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효성그룹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둘째 아들과는 의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도 유류분을 넘는 만큼의 재산을 상속해 주셨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쟁의 씨앗을 미리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운 자식이라고 해서 한 푼도 재산을 안 남겨주면 그 자식은 여러분들이 사망했을 때 여러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거고요. 여러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나머지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자녀들에게 차이를 조금씩 두더라도 적당히 상속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사망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자식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잘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많이 받아간 사람은 남아있는 재산에서 조금 적게 들고 가고, 미리 못 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재산에서 조금 더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빵했다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류분 소송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유류분 소송 당하면 돈 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원물 반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재산인 상가 건물을 큰아들한테 100%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내 아들이 억울하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동산 지분으로 받아가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지분으로 받아가다 칩시다. 그래서 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큰아들은 6분의 5,
작은 아들은 6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을 큰아들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그 공유자들끼리 엄청나게 빈번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좋은 상가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지분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동생이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류분 소송에서 막내 아들이 큰아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돈으로 준다고 해도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도 부동산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물려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큰아들한테 자기가 가진 주식을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주식을 100% 들고 있어서 100% 전부 큰아들한테 증여했다면 뭐 나중에 작은아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해서 주식 좀 뜯기더라도 50% 이상, 과반수 이상 아니면 3분의 2 이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사장인데 30%를 가져 있었고 그 30%를 큰아들한테 중요했다고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작은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주식으로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 지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다른 주주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 큰아들 지분보다 작은아들 지분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작은아들이 유류분 소송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아들이 언제 유류분 소송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해야 유류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셀프로 유류분 부족액 계산하는 영상은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없애려면? 맞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도 재산 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마지막에 유류분액에서 빼주는 것이 자기가 받은 재산이에요. 유류분액을 계산한 다음에 자기가 받은 재산을 빼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미 유류분액만큼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류분액의 시발점은 자기가 받을 몫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3명이면 상속분은 3분의 1이지만 유류분액은 그것의 절반인 6분의 1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한테 그 조금 주는 게 아까워서 이 상황을 방치하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을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 대용 신탁이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해서 맡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기초되는 재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유언 대용 신탁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수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상속 설계를 도와주면서 상속세 재원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내 죽고 나서 내는 건데 이것까지 내가 미리 준비하고 죽어야 되냐고. 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표에서 보시듯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2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옵니다. 30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가 상속세로 나옵니다. 상속세는 세금 자체도 큰데 그 납부 기일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안 내면요 당연히 가산세가 따라 붙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게다가 상속세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5명 있는데 5명 중에 1명이 상속세를 안 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이 1명 것까지 다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이 안 내면 1명이 전부 다 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당연히 많이 물려받은 자녀는 상속세를 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이 크고 안 내면 가산세까지 붙으니까. 그런데 적게 물려받은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내기도 싫어요. 많이 물려받은 큰형이 모든 상속세를 다 내고 동생을 상대로 상속세를 네 몫을 내가 냈으니까 네 몫을 나한테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는 연대납부 의무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돈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상속 설계 없이 사망을 하시면 재산을 적게 받은 자식은 재산을 많이 받은 자식한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요.
또 세금 관련해서는 세산을 적게 받은 아들이 세금을 안 내면 또 재산을 많이 받은 애들이 상속세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속 설계를 할 때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까지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쓰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금 30억을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요. 그거를 상속 재원으로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에 자식들끼리 소송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상속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실 때, 그리고 지금 치매나 이런 정신적인 결함들이 없을 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창업주 회장님께서는 2020년 1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동주 사장님이랑 신동빈 사장님은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미리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망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자기 인생에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속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광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